죽이려고 중국에 데려간 거라고 하는 그 증거가 되는 녹취록이 있다고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박용철은 박근혜 박지만 쪽의 행동대장이었습니다. 대장이었어요. 그래서 폭력배들을 동원해서 박근영 씨를 다 몰아냈습니다. 몰아냈기 때문에 큰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폭력 사태 이후에 어린이 관장, 그 어린이 공원의 관장을 자기가 했어요. 그러다가 조폭 출신이 어린이 관장을. 네.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어린이회관 관장. 어린이회관. 그러다가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핵심부에서 점점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미묘하게 입장이 변화합니다. 원래 이제 폭력 사태 때는 자기가 앞장서서 어깨가 노릇을 했는데 사태가 진정되고 나니까 자기 역할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섭섭했나 봐.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쥐고 있다고 하는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박지만 회장이 신동우 총재를 죽이라고 했다. 그 명령을 내가 이 기록으로 통화 녹취로 가지고 있고 그 녹취는 캐나다에 있는 가족이 캐나다에 있었거든요. 캐나다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와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적이 된 거죠. 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녹취록을 가지고 고소를 합니다. 누구를 고소했습니까? 그 사실을 박용철이 2010년 9월 1일 날 법정 증언을 합니다. 네. 법정 증언 기록이라는 걸 가지고 제가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건 결코 무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에는 박용철이 법정에서 증언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죄입니다. 2010년 9월 1일 날 박용철 씨가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박지만 회장의 비서실장이죠. 정용희 비서실장이 나에게 박지만 회장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증인이 녹음한 테이프가 있다. 근데 여기서 죽이란 말은 그런 네. 말은 안 했어요. 테이프라고도 할 것도 없고 증인이 핸드폰에 녹음해 놓은 것을 핸드폰을 바꿔서 캐나다에 가져다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뜻이다 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가 자기한테 있다고 주장을 한 거죠.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죽거나 다시는 만날 수 없게 되거나 이 경우는 죽었는지 해외로 도망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고 혹은 감옥에 일시적으로 가거나 이런 정도의 유형이 있어요. 한국에서 그 사건에 관여했던 조폭 중에 하나가 저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사라졌고요. 또 한 분은 종교에 귀의해서 종교단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만나기 전 방이에요. 호텔방인데 이게 파노라마가 찍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사라졌고요. 또 한 분은 종교에 귀의해서 종교단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감옥에 갔습니다. 종교단체에 기여했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서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인 특징이 하나 있지 않았나요? 2012년 무렵에 다 벌어진. 특징적으로 벌어졌죠. 네. 대선 있을 때. 네, 그 전에 다 벌어졌던 일들이었죠.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이제 그때 호텔방이에요. 호텔방인데, 이게 파노라마가 찍은 거고, 실제 호텔이 있어요. 호텔을 닫힌 이유는 뭐냐면 대낮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스토리가 너무 으시시한 거예요. 여기 문이 있었는데, 이 문을 의자로 받쳐놨어요. 처음엔 이렇게 진지하게 안 갔어요. 자, 사건 파일 전체를 김용민 변호사가 들고 왔거든요. 우리가 재판받다. 일반인들은 알 수 없는 내용들이 잔뜩 있는 사건 파일 전체를 들고 왔는데 이 양반이 하는 이야기의 얼개가 일반인들은 절대 알 수 없죠. 이 사건 파일하고 거의 일치했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신기했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건 안에, 기록 안에 들어있는 그 미세한 부분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공개된 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알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오류를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없던 부분이 있는 거죠. 처음부터. 기록에 존재하지 않은 박근혜, 박지만의 비선, 특별히 경찰, 검찰, 국정원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지적하는데 정확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재판에서 결정적으로 하나 활용했던 게 있는데요. 이게 사망한 그 박용철 씨, 박용수 씨가 죽기 직전에
같이 가서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스텝바라는 게 계속 나오거든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신 분은 알겠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그 스텝바. 네, 그 스텝바에 대해서 저희가 한참 얘기했더니 거기가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스텝바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거기가 아닌 다른 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피아노가 있다라고 하면서 매우 구체적으로 그 바를 얘기하고 위치, 뭐 누가 운영하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도 얘기하고. 그려서 그림도. 이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조회를 신청했더니 정말로 강남구에 스텝바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그 당시 스텝바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3명 있었거든요. 박용수, 박용철, 황모 씨. 황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보자 했더니 라면 먹다 돌아가신 그분이 황모 씨였던 거예요. 2012년 9월 달인데 주준이의 전공이 유경재단이었거든요. 계속 유경재단 분쟁을 추적하고 있는데 주요한 사람 2명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달려간 거지. 그래서 달려가서 왜 죽었냐고 따져보니까 이상한 거야. 첫날부터 거기를 달려갔기 때문에 다 정리되지 않은 이상한 점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상하다고 하는데 파일을 입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경찰들의 파일을. 근데 이 9월 달쯤에 그 파일을 입수할 즈음쯤 됐나, 그때가? 9월 달쯤 말똥할 때였어요. 근데 이 양반이 하필 그때 출소한 거야. 그래서 라면 먹고 죽은 시점은 언제냐면 출소해서 첫 라면 먹다 죽은 거예요. 천식으로. 라면을 먹다 천식으로 사망했다가 지금 주변 이야기인데 발견을 그렇게 한 거니까 라면이 정말 사망의 원인인지 라면에 뭘 탄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분은 굉장히 신체가 건강했고요. 청량리 한 조직의 보스의 아들이었고 자기도 그 부하 직원들을 데리고 다니는 작은 단체의 행동대장이었어요. 이 사건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사건을 알 법한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 알 법한 사람들이 죽거나 네. 몇 년간 보이지 않거나 저는요, 지금 약속이 있어서 지금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도 이날 겪은 일 때문에 핸드폰을 아이폰으로 바꿨어요. 아이폰으로 직접 바꿨고요. 그래서 이제 전화는 안 쓰는데 이제 갤럭시 폰 있잖아요. 이제 가니까 우리 기사 검색하고 그러잖아요. 그때 네이버 켜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까만 게 딱 뜨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모니터링 이렇게 떠요. 그래서 제가 순간 캡처해가지고 김총수 보여줬어요. 그때 지금 도청하고 있는 것 같다고. 그 순간을 포착했던 거죠. 그 순간인데 누구 전문가한테 보내봤더니 이것은 도청하는 것 같다. 도청한다고 그랬지 뭐 하여튼 뭐 뭔가 폰에 하고 있다. 근데 저는 꺼버렸고. 사건 내용은 전혀 모르고요. 기억도 안 나고 전 스케치만 좀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3박 4일 있다가 나왔는데 추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차를 우리 차를 그것도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이렇게 3쿠션으로 이렇게 몰래 탔다고 생각했는데 추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막 차가 뒤따라오고 그게 싹 유턴하면 반대에서 또 나타나 어떤 차가. 지금 막 웃고 막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데 다 쫄았어 그때. 왜 다 쫄았냐면 우리가 상상했지 못했던 얘기였거든요. 너무 스케일도 크고 사람도 너무 많이 죽고. 렌트를 한 차가 기사가 그 두바이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럼 두바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영어도 아니니까. 아랍을 모르니까. 난 영어를 해도 못 알아듣겠지만. 근데 우리가 아랍 말을 모르는 거 같으니까 이분이 행선지를 계속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이상했죠. 우리 또 뭐 왜냐면 그걸 또 의심했잖아요. 계속 통화를 하면서 운전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선지를 계속 바꿨거든요. 예. 그때마다 계속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목적지를 어디로 갑시다라고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 사람이 계속 통화를 하니까 무심스럽잖아. 차는 따라가고. 그럼 딴 데로 갑시다. 너 또 따라와. 하도 이상해서 어디 가서 중간에 스톱하고 내렸어요. 섰어. 근데 온도가 45도야. 그래서 차라리 잡혀가자. 그리고 차에 다 탔어요. 예상을 안 하고 딱 세웠는데, 씁시다. 섰는데, 그 미행하던 차인가 봐요. 돌아가가지고 반대편에서 우리를 보고 있어요. 무사히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전체 과정은 굉장히 긴박했어요. 사실은 말은 이렇게 하는.